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자, 월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래대금이 배당나길 전까지는 제한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한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고 변동성이 제한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배당락 그리고 뭐 개인 큰 손들에 대한 세금 관련된 내용이 되죠. 대주주 조건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금 문제가 걸려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피해갈 수 있다면 절세 효과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면 비중을 줄여놓고 다시 재편입하는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시장이 눌린다라든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방향성은 방향성대로 기준이 잡혀요.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더라도 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는 요건도 있죠. 지금 기준은 윗방향성으로 놓고 보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을 다시 설명드린다면 만약에 배당나길 전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항상 눌려왔다면 그렇다면 뭐 주식 뭐 하려고 합니까? 파생시장의 기준에서 풋상품을 매매를 하게 된다면 수익률이 극대화되겠죠. 매년 그럼 똑같은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건물 여러분들과 제가 다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의 변동성의 기준을 잡지 마시고요. 전체 추세가 어떻다? 상당히 긍정적인 시장의 기준이 잡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화면 보면서 주력주 기준에서의 공략 방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남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될 건데 삼성전자의 기준에서부터 오늘 기준은 딱 정해져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우리는 이 네 종목을 주력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맨 뒷부분에는요. 오늘 진입해서 조금 낭패를 봤죠. LG디스플레이. 왜? 들어간 자리에서 눌렸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뭐 상당합니다. 오늘도 3억 5,700만 주짜리 종목에 100만 주 단위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0.3%의 매수가 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진입을 하면서 교육 위주로 들여다볼 겁니다. 삼성전자부터 왜 들여다봐야 되는지.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한 묶음으로 그렇게 해서 한 종목. 삼성전자 혹은 SK 하이닉스 기준에 그리고 LG전자와 삼성전기의 기준에서 한 묶음으로 해서 한 종목. 이렇게 두 종목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갈 거예요. 그게 IT 주력주의 기준입니다. IT 주력은 얼마야? 55에서 70% 비중을 채운다. 근데 디스플레이도 사고 싶고 LG 이노텍도 사고 싶고 주성엔지니어링, 심텍, LX세미콘, 또 동진세미캠, 대덕전자 다 사고 싶으면 조절을 하면 되겠죠. 비중 조절만. 근데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만 주력주 위주에서의 두 종목을 먼저 채우고 그러나서 뭐 LG 디스플레이가 됐든 LG 이노텍이 됐든 이런 종목군들, DBI텍 이런 종목군들을 적절하게 비중 조절을 해서 갖고 간다. 그것도 종목 수를 최대폭, 주력 두 종목 플러스 최대폭 1개에서 많아도 3종목 이내로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는 게 옳다. 아시겠죠? 종목 많다고 해서 수익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하루에 5%대 또 5% 수준의 변동률이 나오는 그런 장입니다. 또 1%대이긴 합니다만 추세 지속 부분이 계속 강화돼서 나오고 있는 그런 장세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크라크라 선생님께서 내년 8월이 만기신데 크라크라 선생님께서 가지고 가시는 이런 전략의 기준점. 어떤 기준이에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이런 수익. 우리가 맨날 뭐 상한가 종목 이야기하고 운운하다 보니까 이런 실질적인 수익에 대해서 고마움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좌 보시면서 파란 계좌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시는 경우 내가 60만 안 냈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잘 컨트롤했다면 그러면 한국 BNC 뭐 7만 500원까지 갔다가 17,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돌리는 그래서 요 수익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수익 난 것처럼 착시에 빠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텐데 대형주의 시장 주도주는요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기준에 뭐 LG 디스플레이의 경우에
수급과 함께 개장 초에 뭐 프로그램 쪽에서 50만 주 이상 들어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쫙 당겨줘서 변동성 매매까지를 들여다보면서 따라 붙었다가 미끄러져 내려와서 강보합 수준으로 끝나버렸을 때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움을 줍니다. 그에 반해서 변동성 종목은요. 훅. 거기에 시가총액 작은 종목은요. 화장실 갔다 오면 확. 감당이 안 되죠. 삼성전자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펀더멘탈적인 부분 당연히 중요해요. 그 다음이 기술적인 부분 당연한 거죠. 기술적 부분에서 놓고 보실 부분은 뭐만 보면 돼요? 거래대금. 시가총액 1위라고 거래대금 매번 1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거래대금의 기준이 1위, 항상 1위에 놓여지는지를 꾸준히 보시면 됩니다. 1조 미만의 거래대금으로 거래대금이 둔화됐다 할지라도 그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나오는 현상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거래대금 최상에 놓여졌는지 그 부분 먼저 놓고 보십시오.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3분기에 전 세계 낸드 플레이 시장에서 34.5% 압도적인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D램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의 영업 마진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뒷부분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 10조 주고 인수합니다. 그래서 파이 부분이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의 그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경고의 독보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보시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1분기 기준이죠. 8월의 결산이에요. 8월 결산 1분기 기준에 매출 영업이익 3위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1위가 누구예요? 대량 쪽에서.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대비해서 영업이익 규모 자체가 4조 1천억 원. 그리고 8월 결산이 90, 11월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4분기하고 더 많이 붙어 있죠. 4분기 기준에 4조 4천억 예상합니다. 뭐 삼성전자는 장난이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단어가 요즘에 잘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게 할인 요인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올 수밖에 없다. 지금 영업이익 부분이 2021년의 기준에 53조 수준을 예상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 60조를 내다보고 있어요. 그럼 영업이익 3조 1천억 원대 곱하기 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예요. 그럼 얼마예요? 12조 원 정도 예상하죠. 그죠? 내년에도.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5배죠? 영업이익이.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125조 이상입니다. 그러면 5배면 얼마가 돼야 돼요? 삼성전자의 기준에 625조가 돼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 얼마예요? 59억 주 곱하기 8만 원. 470조 원대인가요? 58에 40, 89, 72, 470조 원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할인율이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평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따 이제 매물벽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개인들의 지분,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제가 몇 차례 또 얘기합니다. 모니터링해서 게시판에 올리시는 야간 근무자의 경우는 그 다음 근무자에게 올려두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이든 혹은 출근해서든 업무가 인수인계가 됐는지 확인을 하셔야죠. 그냥 올려놓고 뚝이 아니라. 몇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 회원님들이 가장 최근의 정보로 보셔야 되잖아요. 11월 19일이 아닌 주가가 들어 올려졌을 때 그때 개인들의 지분 추정치가 얼마나 될지. 지금 뭐 12%대 정도 되려나요? 유통 물량이 없어요, 사실상.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빼고 나면은. 표작업 이거 다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 지분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 이 주봉에서 이 흐름은 뭐예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흐름입니다. 그걸 설명드린 거고. 그리고 이 그림 뭡니까? 매물벽이라는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 BNC가 이렇게 혹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16만 원에서부터 얼마? 36만 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보름 만에 뭐 따블이 났습니다. 시가총액 26조 뭐 이렇게 올라왔어요. 소형주의 경우도 소형주가 더 심각한 거죠. 예를 들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 하지 말고 그러면은 자, 예를 들면 한국 BNC 최근에 기준에 한국 BNC 휴마시스로 합시다. 휴마시스 뭐 진단키트 관련해서 휴마시스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 하나요? 휴마시스의 변동성이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뭐 가격을 떠나서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나왔다. 근데 꺾여져 내려온다. 그리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추가적으로 한 단계 뭐 더 내려왔다. 그럼 어떤 흐름이 됩니까? 대주주 지분이 8%예요. 휴마시스가. 그리고 휴마시스의 신용이 6%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외국인 거의 없고 기관 거의 없습니다. 대주주 지분 뭐 외국 기관 합산해봐야 뭐 10%나 되려나? 나머지 90%가 유통 물량이죠. 90%가 유통 물량입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 올려놨다는 거는 뭐예요? 비이성적인 머니 게임이 진행된 거죠. 전문적인 용어로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금융당국이 직역을 해놓은 단어가 있어요. 고빈도 거래라고 합니다. 이 고빈도 거래는 시스템 매매 기준인데 매수, 매도의 알고리즘을 넣어놓고 아주 좁은 공간에서 계속 거래를 유발시킵니다. 매수,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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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매도. 어떤 이슈가 있어서 시장 관심이 집중돼서 조금만 건드려주면은 수급이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근데 그게 이제 한 팀이 하는 게 아니라 한 팀이 이렇게 했을 때 다른 팀이 들어오면서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거래가 더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액티브 쪽의 변동성 매매 자금 플러스 부티크 쪽의 변동성 매매 자금 이런 부분들이 다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빵 터져요. 오늘의 경우에도 상한가 간 종목군들 중에 일부 종목은 자기 주식수, 상장에서 발행한 주식수보다 거래가 더 터졌어요. 그걸 우리는 회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인위적인 거래를 터뜨리면서 추정해서 들어오는 매수, 파킹이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러고 있다 보면은 누군가가 문자를 보내서 혹은 리딩을 하면서 이 종목 사세요. 왜요? 뉴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거래를 터뜨려 놓은 쪽은 계속 거래를 터뜨리고 매집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간 자금이 파킹으로 바뀝니다. 어찌됐건 다 떠나서 금융당국은 일단 뭐 불법으로 규정을 지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시장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고빈도 거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해외에서는요. 그냥 뭐 합법적으로 거래가 되는 통용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거래가 수반되면서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올라왔을 때 실질적인 매집이 단행됐냐? 그렇지 않죠. 대주주 지분 8%짜리를 무슨 매집을 합니까? 그러고 나서 무너져 내린단 말이죠. 뭐 한국 BNC를 예를 든다면 7만 500원 찍고 딱 거래일수로 6거래일 만에 얼마? 2만 1,550원 내려가요. 7만 500원짜리가 6거래일 만에 2만 1,550원. 70% 폭락입니다. 70%. 6일 만에 70%. 그러면 그 두들겨 맞을 때 어디선가에 이렇게 매물이 거래가 많이 되는 구간, 거래가 많이 되는 구간을 뭐라 그래요? 매물이라고 그러죠. 그럼 고빈도 거래한 쪽은 매집을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움직이다가 어느 시점에 물량이 쏟아져서 개인들이 낙폭과대랍시고 잡아낸 이 구간을 우리는 매물벽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라인에 올라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돼요? 이 라인에 올라왔을 때 물량이 나오겠죠. 그죠? 물량이 나옵니다. 일부 투매 물량 이외에 나 원금만 회복하면 나 정리할 거야 하는 그 물량이 나와요. 그 물량이. 그걸 우리가 매물벽이라고 합니다. 그 전제 조건은 대주주가 8%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유통 물량이 많았을 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개인들 지분이 12% 수준?
가끔 그런 얘기 나와요. 개인들이 삼성전자 2조 원이나 사가지고 말이야. 거의 500조에 육박하는데 2조 원이면 얼마예요? 0.4%예요. 0.4% 편입했다고 개인들이 많이 사서 못 간다? 혹은 개인들이 2조나 파니까 주가가 오른다? 뭐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데 비중 범위로 따지셔야 된다는 거죠. 과연 이게 매물이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매물이 되지가 않죠. 실적이 뒷받침되고 저평가 인식이 확산되고 거기에 모멘텀이 생겨서 움직임이 나올 때, 특히 성장성에 대해서 부각되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올 때, 주가 강세의 흐름이 나올 때 섹터에 돈이 몰리게 되겠죠. 섹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왜 강할까요? 기관 투자자들, 우리는 이제 외국계와 국내 기관 투자자를 나누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미국에서는 그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통합적으로 기관 투자자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 기관 투자자가 사서 올라가는 거지 개인들이 흥분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기관 투자자가 왜 사요? 실적이 좋아서 사나요? 그 개념도 있지만 그 개념보다도 실적이 좋대, 성장성이 좋대, 업황이 좋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래, 업황도. 그렇게 되다 봤을 때 섹터에 돈이 들어오죠. ETF 상품이든 일반적인 펀드 상품이든 돈이 들어오잖아. 그 돈이 들어왔을 때 수급이 유입되기 때문에 요 삼성전자의 요 물량, 여기서 형성되어 있는 뭐 예를 든다면 몇 조 정도의 물량, 그 물량은 매물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부딪혔어요. 밀릴 거예요. 고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리의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편입의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요 라인이 이제 뭐 매물벽에다 인식 잡아주는 기간이 있겠죠. 구간이.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어설픈 기술적인 분석으로 매물대요라고 해석하면은 그건 안 된다. 대형주는, 극대형주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주, 뭐 휴마시스처럼 또 유통 물량이 많은 종목, 대주주분 뭐 8%인 제약바이오 의약품 쪽에 그런 종목이 많아요. 우리가 9월 달에 큰 수익 냈던 HLB 같은 경우도 어때요? 대주주분이 10%가 10% 수준. 텔코나 RF제약 뭐 이런 종목 대주주분 10%. 나머지는 다 유통 물량이지. 그런 종목이 매물이 쌓이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요. 아시겠죠? 그거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 이제 막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우를 보면서 야 이거 매물벽이야. 부딪히고 한동안 또 못 갈 거야. 그랬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 라인에 가벼운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가벼운 움직임. 만에 하나 윤정도 예상을 뒤엎고 눌림목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건 매물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 놓고 보셔야 됩니다. 요 자락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이러한 부분들이 이거 매물벽에서 눌렸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냥 시원하게 쭉쭉쭉 올라가 버리잖아요. 하이닉스가 더 그래요. 하이닉스가.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까지 이제 놓고 보는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된다? 삼성전자는 만약에 삼성전자에 자신감이 없더라도 한 주는 갖고 있어야 돼요. 최소. 무조건. 그래야 삼성전자의 변동성 100원당 0.8포인트 움직인다는 그 변동성의 기준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자, 상한가도 좋지만 삼성전자에서의 그 실질적인 수익을 잡아내셔야 되니까 3333 한번 갑시다. 3333. 뭐 상상으로 하셔도 돼요. 상상 하시든 3333 하시든. 자, 추석 체크 한번 합시다. 3333. 그렇게 해서 엄지척. 지금 접속 인원보다 엄지척이 월등히 많아. 그렇지도 않나? 68에 42, 40개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접속 인원은 60명 정도 되시는데 엄지척은 20개. 엄지척. 3333. 삼성전자의 흐름에 나는 행복함을 느껴요. 3333. 막 힘들어요. 힘들어. 피곤하단 말이야. 지금도 피곤해. 장중 내내 떠들고, 박승재 TV 1시간 하고,
또 이거 1시간 이상 하려고 생각해봐요. 목도 아파. 힘들어. 내일 또 병원 가야 돼. 100% 거북목이라고 하겠죠, 또.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또 병원 가야 돼. 수요일 날은 오십견. 온몸이 이제 조금씩 망가져 가고 있어요, 이제 윤정도도. 벌써 이미. 아유,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응? 3333. 상상. 능동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나머지 종목에서, 응? 내일이든 29일 배당락 이후의 흐름이든 여러분들의 수익 범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 폐쇄를 앞두고 이제 지분 정리하는 개인 큰 손들이 있는데 뭐 소형주 이외에는 뭐 크게 문제 없잖아요. 우리 기준은 아니잖아요.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5% 또 5% 또 8%. 와우. 이런 변동성이 나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하이닉스보다 하이닉스 90조 원 초반 수준이라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120조 원대 후반이에요. 후반. 응? 얼마야? 그럼 35조니까 40% 더 위에 있습니다. 근데 10%씩 올라가. 하루에.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막 5%또 올라가. 응? 주간 단위에 막 어마어마하게 변동이 나와. 하이닉스 움직일 자리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선배분이신 또 크라크라 선생님 8월 17일 만기시고요. 그러고 나서의 흐름. 우리 토마토 선생님 후기 보면 또 대단하시죠. 한 달 VVIP 한 달 가입하셔서 장중 실시간 교육도 받으시고 이번에 한 달 만에 독립하셔서 개별 매매,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 다 잡아내시고 이런 하이닉스에서 수익이 나시다 보니 변동성 종목에서 또 수익 잡아내시고 우리 주린열공 선생님께서도 주력주 별도로 가지고 계시고 그러고 나서 들여다볼 수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 매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뭐 어마어마한 거죠. 수익 기준이. 주력주에서의 기준 설정 범위를 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이닉스도 오늘 거래대금 3천억이면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거래대금인데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거래대금 4위에 이렇게 놓여진 겁니다. 4위면 결코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시가총액 2위니까 더 욕심도 나지만 시가총액 기준하고 거래대금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지금 뭐 KPX 생명과학은 시가총액 기준 최하위. 거래 시가총액이 제 기억에 맞다면 1,000억 원대일 거예요. 1,000억 원대. 1,000억 원대로 추정을 하는데 어찌됐건 거래대금 3,550억. 장중에 들여다는 봤어요. 로보티즈 마찬가지고 장중에 들여다는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가총액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별 매매 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 한번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 자, 결론은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거래대금, 하이닉스의 거래대금, 삼성전기가 20위 안에 이렇게 거래대금 들어오는 적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거기에 LG전자, LG디스플레이, 또 동지세미캠 거래대금이 20위 안에 쫙 들어오죠. IT 종목이 상당히 많죠. 기억하셔야 돼요. 응? 작년 5월 14일 날 진단키트 종목 4종목이 시젠이 거래대금 1위 2조 3천억. 오늘 삼성전자 8천억 원대 거래대금인데 시젠이 2조 3천억. 그 다음에 EDGC가 7천억. 7천억 원대. 그리고 넵지노믹스, 수젠텍이 5,500억, 4,500억 해서 둘이 합쳐서 1조. 4종목이 이렇게 거래대금이. 진단키트 4종목이.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다는 거죠. 지금의 기준은요. 20위 안에 IT가 이제는 극대형주에서도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이러한 변동성의 확장, 실적이죠. 실적의 흐름 때문에 섹터에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요 내용들 이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요거 우리 직원분께 다시 말씀드리는데 원본 파일이 있어요. 원본 파일이 있는데 이 원본 파일 다시 찾으셔서 이게 21일자 방송 내용이니까 원본 파일 다시 찾으셔서 이게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그 기준. 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이라고 좀 바꿔 주셔야 돼요. 원본 파일을.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3조 1천억 원대, 순이익은 2조 7천억 원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90, 11월 그들의 기준의 1분기 실적이. 시가총액은 그 기준의 121조고 여기서 5%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옵니다. 128조 정도 되겠죠, 지금. 왜 이걸 따져서 보냐면 세계 3위예요. 그리고 하이닉스의 실적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에 30% 더 나와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3.1 나올 때 여기는 4.1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4.4를 예상해요. 4조 4천억. 그럼 얼마야? 30에서 40% 영업이익이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128조 원 수준인데 하이닉스는 7억 2,800만 주 곱하기 13만 원대.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90조 원대. 과도한 저평가죠. 과도한 저평가인데 윤정두만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주가 못 가요. 중국의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을 하이닉스가 인수하는 부분 독과점 아니다라고 승인해줬어요. 이거는 점진적인 지속적인 재료가 됩니다. 실적 범위가 낸드에서 더 확산되죠. 10조 원 주고 인수했기 때문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규모가 상당할 겁니다. 낸드 시장에서 하이닉스 점유율이 상당해질 수 있죠. 낸드 시장에서 상당해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뭐 2위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거죠. 하이닉스 기준에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 저평가의 흐름이 거래대금, 요게 이제 지금 순서를 잘못해놔가지고 새롭게 우리가 잡아놓은 게 있는데 아까 이제 4위까지 올랐잖아요. 이 거래대금 부분이 차트 보시면 주봉 차트 보여드릴 겁니다. 뭐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윤정두가 저평가입니다. 악을 써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1일자고 21일자에 12만 4천 원대예요. 12만 4천 원. 21일자에 12만 4천 원. 이걸 이제 그 텍스 전략에서도 보시면 현재가가 21일자에 텍스 전략이 없네. 동영상 전략이 있고 텍스 전략인데 아마 빼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 기준 보시면 12만 4천 원입니다. 저게. 22, 23, 24, 그 다음 월요일 4거래일 만에 하이닉스에서 10% 수익이다. 4거래일 만에 시가총액 2위짜리. 그런 수익에 대해서 좀 부러워하셔야 돼요. 바닥 대비 얼마? 40%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12월 3일 날의 기준에 12만 원대. 초반. 주봉에서 이거 이제 다시 보여드릴 건데 이 매물벽 아니라고 그랬고요. 매물벽이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거래대금 어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펀더멘탈 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랑 굳이 비교를 안 해더라도 뭐 우리나라의 시장 PER이라든가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너무 저평가죠. 시가총액을 8월 13일 날 장중에 네이버가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와요. 하이닉스가 2위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네이버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이버의 영업이익 1조 8천억. 최대 높게 잡아줬을 때 연단이. 하이닉스 20조 8천억까지 찍었었던 업체고요. 2018년도에. 그리고 올해 기준에서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10조 원대 이상이죠. 순이익이 9조 5천억 예상하니까. 근데 1조 8천억 영업이익 예상치에 네이버에 2위 자리를 내줬다? 그건 너무하다. 그러니까 윤정두가 아무리 과도한 낙폭과대입니다라고 해도 8월 13일 날 이럴 때 네이버에 2위 자리 내줄 때 주가는 여기서 더 빠졌지만 이때는 그냥 시가총액 2위였어요. 네이버도 같이 밀렸거든. 창피스러운 거예요. 윤정두가 아무리 이건 과도합니다라고 해도 어차피 주가는 더 빠져요. 왜? 메이저가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저평가는 알겠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럼 뭘로? 기술적인 거 뭘로?
거래가 수반되면서 흐름들이 나올 때. 이 거래라는 것이요. 이때 작년 11월, 12월, 1월 이때 당시에 IT, 자동차, 화학, LG화학 전체 75%씩의 폭등, 하이닉스는 90%의 폭등 이렇게 나올 때 3개월, 정확히 따지면 2개월 보름 만에 70%, 80% 나올 때 그때 거래량 이후에 단 한 번도 5MA, 20MA 5개 캔들의 평균, 20개 캔들의 평균 5일선, 21선 혹은 5주선, 20주선 5월선, 20월선 그 거래량 평균을 넘기고 연속 2주 이상 넘기면서 그 추세를 인정받고 양봉 나온 날이 없어요. 여기서 드디어 흐름이 나온 겁니다. 즉 윤정두가 과도합니다라고 얘기해봐야 의미 없고 메이저들이 유입이 되면서 순매수의 기준이 아니에요. 손바뀜도 뭐 외국인 팔 때 기관인 살 수 있고 기관인 팔 때 외국인 살 수 있으니까 꼭 쌍끌이 아니어도 됩니다. 손바뀜의 기준 속에서 결론은 거래가 수반되며 위로 당겨줄 때 이것이 기술적인 분석의 추세 바꾸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죠. 9구단을 외자 2 곱하기 1은 2, 2는 4, 2, 3은 6 그거 외우면 뭐 할 거예요? 주식시장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그 패턴 자체를 그냥 외워서 진행을 해도 돼요. 예를 들면 N자형 패턴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서양식 패턴 분석을 할 때에도 N자형 패턴이다 그러면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나옵니다. N자형 패턴도. 근데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N자야. 이거 N자일 거야. N자로 가겠지. 뭐 이러면서 편입하면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거죠. 9구단을 외자의 기준도 9구단을 그냥 단순하게 초등학생, 요즘엔 유치원생이 외우나요? 1은 2, 2는 4 이렇게 외우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 단계 더 업이 돼서 이 1은 왜 2인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기술적인 분석이다라는 개념에 왜 거래량이 터지면 신뢰도가 높아지는지 왜 양봉이 나오고 패턴이 나오면 4대처럼 패턴이 나오면 왜 신뢰도가 높아지는지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들어가서 그랜빌의 매매 법칙의 기준에서처럼 우상향의 기준이 시세 강화로 연동된다라는 것이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보조지표 탁 틀어놓고 야 보조지표가 이렇게 되면 매수래. 그게 100% 맞나? 아니죠. 원리를 이해를 해죠. 원리를.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펀더멘털적으로 저평가라는 건 누구나 다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세 흐름이 연출이 돼야 돼요. 네? 그러려면 캔들이 빨간색이 계속 나와야 돼. 누군가가 시작한 가격보다 계속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시작한 가격보다 누군가는 사주니까 그러니까 캔들이 파란색이 아니면 빨간색. 근데 그게 또 개파랑 나오고 빨간색이면 뭐 하겠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빨간색이면 뭐 하겠어요? 이왕이면 추세 강화 속에서의 지속된. 그래 이렇게 돼야 이동평균선이 당연히 우상향으로 돌려질 거고 이 신뢰도 부분은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라고 기준을 잡는데 캔들 빨간색의 추이 부분 패턴 부분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의 상향 거기에 거래량의 가장 중요한 신뢰도 부분 거래량이에요. 나머지 무슨 뭐 나머지 보조지표를 갖다 붙이면 뭐 하겠어요. 여기다가. 원리를 이용해야지. 그럼 나머지 보조지표 그런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매직 시그널 설정해 드리는 게 기울기의 범위에서 누구보다 일찍 기울기를 먼저 확인해서 보는 거. 왜? 이동평균선은 5일선이다 그러면 5일 동안의 종가의 산술 평균을 갖다 붙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5일선은 5일 동안의 종가를 다 플러스해서 5로 나눈 거예요. 장중에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막판에 비이성적으로 돌려 올렸는지 막판에 비이성적으로 내렸는지 그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즘엔 HTS가 발달해서요. 오늘 거래 대금이 나와요. 상한가 간 종목의 거래 오늘 그 매수 평균 단가, 매매 평균 단가 나온단 말이에요. 상한가보다 밑에 있어. 한참 밑에. 응?
그러면 그 평균 단가를 알고 대처를 하자. 즉 다시 얘기해서 그 평균 단가 기준도 있지만 이동평균선의 기준에서도 오늘 종가의 기준이 아닌 얼마의 평균 단가에서 거래가 됐느냐. 그래서 기울기 부분이 예를 들면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여전히 상승 기울기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오던 기울기가 상승 기울기가 이렇게 둔화된다. 이러면 이게 매도 사인이 나버립니다.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락할 때 마찬가지예요. 급격하게 하락이 각도가 형성되다가 다소 둔하게 형성이 되면 여기서 매수 사인이 나옵니다. 그게 보조 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내용 부분을 장중 내내 교육을 받고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고. 근데 그거 언제 배워서 수익 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윤정두가 드리는 매매 사인 받아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요자락의 흐름이 11만 6천 원, 5천 원입니다. 지금은요 14만 원 수준 육박하죠. 바닥 대비 40% 이상 올라왔어요 지금. 시가총액 2위가 2달 만에. 그럼 매매 사인 받아서 주력주의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 범위에 매매 사인 받아서 비중 유지합니다부터 해서 장악 확인형이 떴습니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러고 난 다음에 왜 저기서 강세를 띌 수 있을까를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윤정두는요 네이버나 조선인물 검색 뒤지면 나와요. 윤정두 누군지 확인 좀 해보시고. 그리고 증권카드 요거라 그랬죠? 이 34년 된 거예요. 며칠 후면 이게 35년 된 게 돼요. 럭키증권이라는 회사가 LG 투자증권으로 바뀌는 것이 이게 사명 바뀐 게 92년도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인터넷 뒤지면 나오겠죠. 포털 사이트 뒤지면. 그것만 따져도 30년 이상 된 카드입니다. 이게. 전부 대형주 위주로. 삼성전자, 하나케미칼 뭐 이런 대형주 위주로. 그냥 1등이 아니라 SBS, CNBC, 대신증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면서 방송국에 출연하는 전문가 40명 불러다 놓고 한 수익률들 1등 거기서도. 우리나라에서 그 수익률 대회 1위 타이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윤정두. 죄송합니다. 그거 하나가 없는데 매번 까먹고 있었는데 상장 나온 거 있죠? 상장. 응? 뒷부분에 있나? 지금 또 문자 이렇게 계속 오는 거 봐요. 응? 연말 그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극대형주에서 이런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 잡아가셔야 돼요. 극대형주에서. 1조 이상짜리 거기서도 또 극대형주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온 상위의 종목군에서 업종 하나만 잘 봐도 지난해 11월, 12월, 1월까지의 흐름에서 시장 40% 오를 때 시장을 견인한 게 누구예요? IT 75%,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자동차 그 이상의 폭등, LG화학 물적 분할이 악재야? 근데 60만 원에서 LG화학이 105만 원까지 오죠. 75% 물적 분할 악재라면서 지난해 9월 물적 분할 얘기 나오고 11월, 12월, 1월 달의 상승률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가총액 1위, 2위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간 LG화학, 그리고 시가총액 5위였던 현대차, 10위 기아 이런 종목으로 계좌 수익이 시장 40% 올라올 동안에 75에서 100% 이상이라면 주력주 위주에서 보시겠죠. 그죠?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께 하나 더 얘기합니다. 2007년도 대우증권 수익률 대회 7,681%인가요? 요 상장 그 페이지가 없어졌어 생각해 보니까 그 페이지 다시 찾아서 넣어주시면서 거기에 수익률 대회 프로필 한쪽 편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십시오. 이벤트 진행하니까 빨리 참여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포털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윤정두 요 프로필 화면에서 공식 홈페이지를 누르시던가 아니면
밑에 부분 보시면 윤정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2021년 신년맞이 이벤트야.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우리 직원 뭐 그냥 2022년이지 그냥 이거를 그대로 넣어서 디자인하는 분이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이걸 PPT를 만들어서 넣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응? 보통 신년 맞이라고 그러면 2022년이라고 안 해요? 아니 그럼 디자인하는 분이 실수를 했으면 이 파일을 뿌리시는 분들이나 PPT를 만드시는 분 자체가 이거 잘못됐는데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아 진짜 상상을 초월하네. 하이닉스 제가 아까 14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4만 원이 아니라 13만 원대죠. 죄송합니다. 13만 원대. 2022년 신년맞이 이벤트입니다. 응? 단 한 명의 중간관리자도 중간관리자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되면 많이 피곤한데요. 이 이벤트 부분 지금 30명 중에서 이것도 조금 그 중간관리자라는 사람들이 계시면 이것도 조금 좀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 하고 있어야 되냐고 대표가. 문구를 조금 수정해 주면 되잖아. 디자인 하시는 분이 이런 쪽에 좀 약하다고 하면 선착순 30명 중에 11명 자녀 인원 뭐 11명 마감 칸 넓네. 응?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 선착순 30명 찍 그럼 디자인하는 사람이 디자인 제대로 하시면 되잖아. 쫙 꺼놓고 뭐 좀 제대로 응? 얘를 위에다 2022년 신년맞이 이벤트라는 게 중요한가? 그 정도 요 정도 잡아주고 여기서 30명 중에 11명 남았습니다를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30명 중에 여러분들께 지금 강조의 내용이 뭐야? 30명 중에 11명 남았습니다. 이걸 단 한 명도 뭐 담당 직원들이야 그렇다고 치고 관리자는 없나? 있죠?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능동적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익 계좌를 만들어내셔야 되는데 그냥 종목 주세요. 아무거나 주세요. 시가총액이 1,000억인지 2,000억인지 난 모르겠고 대박날 종목 주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깡통 난단 말이에요. 계속 퍼런불이에요. 남의 탓을 할 수 없는 거야. 삼성전자 편입하세요. 하이닉스 편입하세요. 하더라도 왜 편입하라는지를 한번 들어다 보시고 그게 진짜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만이 아니라 윤정부한테 과금하고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시장 뭐 애널리스트들 분석 내용이나 뭐 그것을 또 해석해 놓은 기사 내용이나 혹은 기술적인 분석 내용이나 그걸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지. 지금 우리 창피한 얘기로 우리 디자인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 말 같지도 않은 이 디자인 내용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 하나 주세요. 2,000억이든 3,000억이든 시가총액 1조든 난 모르겠고 윤정두가 잘났으니까 윤정두가 주세요. 그럼 윤정두에 대한 신뢰도가 쌓일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이 돼야지. 그 어떤 전문가한테 여러분들이 과금을 하시더라도 와 대박 냈어요. 이게 아니라 윤정두가 상상상 하고 있어도 상한가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해야죠.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다는 거 누가 몰라. 다 매수하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유료 딱 가입하는 순간 삼성전자 살까요? 하이닉스 살까요? 그러면 있는 종목까지 다 팔라고 그럴걸? 아유 지금은 뭐 한동안 못 갈 것 같고 혹은 지금은 매물병이 많고 어쩌고저쩌고 헛소리하고 그거 정리해서 변동성 종목 왜? 히트 한번 쳐보려고. 보셨죠? 상한가 수익 내셨죠? 어떻게 상한가 수익을 맨날 내나. 또 꺾여버리면. 그럼 명확히 삼성전자 진짜 저평가인지 진짜 다음 분기에 다다음 분기에 내년에 실적이 진짜 나올지 그것에 대해서 아까 윤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정도 얘기가 아니라 메이저들이 인정을 해서
기술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기술적인 움직임 부분에 신뢰도가, 거래가 터지면서 신뢰도가 나오고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것도 다시 보세요. 지금에 와서 윤정도 나쁜 윤정도지, 장중에 그럼 좀 한번 봐주던가. 그러니까 중간관리자 쓸 거 아니에요. 요 내용, 요 분량만큼 잘라가지고 오늘 지금 모니터링하는 우리 직원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만 딱 잘라가지고, 아니면 이 시간대를 딱 알려줘서 중간관리자부터 해서 다 보시라 그래요. 디자인하신 분도. 그리고 실제 이 글을 올리신 분도. 이건 동네 창피한 거 아니야? 21년이 뭐야? 22년 아니야? 실수할 수 있지, 디자이너가. 올리는 분이 확인해야지. 또 관리자가 확인해야죠. 또 어느 걸 강조할 거야? 이걸 강조할 거야? 얘를 강조할 거야? 이벤트는 이벤트니까 이게 올라와 있겠지. 팝업이면 이벤트 하나 주고 30명에서 지금 11명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걸 좀 지적해주고. 왜? 디자인하는 분은 디자인만 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동적이셔야 돼.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교육적인 내용 부분에 그런 내용들 나 공부하고 싶어요. 20시간, 15시간, 45시간 우리나라에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농담하는 게 없습니다. 4시간 강의도 벅차요. 4시간 이상 넘어가면 이제 막 딸그락 소리 나. 빈수레가 요란하다 딸그락. 응? 그 교육교재 요번 기회에 다 받아가세요. 그러면 쿠팡에서 지금 요 가격대에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요거 과금 다 해서 교육받았어요. 올해 기준에서도 8월 달에 50분짜리 25강, 그리고 지난해 기준에 9시간짜리 5강. 그렇게 해서 캔들이 우스워요? 거짓말쟁이들. 캔들이 우습다고요? 이동평균선, 그램벨의 매매 법칙, 추세 범위의 매직 시그널 우습습니까? 상한가 따라잡기의 단기 변동성의 기준에 거래 대금에 대한 분석 내용이 우스워요? 그걸 다 이번 기회에 그 교육 영상, 어디 가서 교육 받으시더라도 영상 안 주죠. 일주일 다시 보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주죠. 왜? 여기서 오류가 생기면 환불을 해달라고 해도 말을 못하니까. 결정적인 오류가 생기면. 시중에 나온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바뀐 게 없는데 뭐 이렇게 되면. 윤정도 거는요. 완벽하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교재인데 다. 이번 기회에 받아가세요. 그리고 이런 이벤트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11명 남아 계신 거예요. 요거 디자인하고 나서 추가 가입자 아까 띵동 소리 났기 때문에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자리가. 이런 이벤트 자체가 없죠.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죠. 그렇게 해서 3개월 198만 원에 198만 원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육교재 이거 매직 계산기 싹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VVIP 회원가입도 이런 기준의 요 이벤트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요? 그렇게 해서 양쪽 이벤트 다 합해서 30분 중에 지금 11분, 10분 전후 정도 남았습니다. 전화하셔가지고 심야 시간에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전화하셔가지고 어떻게? 전화 안 받으면은 어떻게? 문자 남기셔야죠. 나 화요일부터 당장 윤정도랑 같이 가고 싶어요. 라고. 대박 내셔야죠. 응? 상상상이 극대형주에서 지난해 12월 23일 날 LG전자 어떻게 됐어요? 상한가 갔죠? 강보합에서 상한가, 보합에서 상한가 갔어요.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와 있던 현대모비스가요. 올 1월 초에 장중 상한가 갑니다. 시가총액 10위가 장중 상한가를 가. 시가총액 43조까지 올라오면서 카카오뱅크 어떻게 됐어요?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왔죠. 그게 올해 8월 6일날 상한가예요. 교단위에서 지금 또 띵똥하죠. 이제 인원 한 명 없어지는 것도. 나중 돼서 발 동동동동 그러고 나 지금 먼저 번에 가입하고 싶었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수익을 내시더라도 제대로. 뒤에 이제 LG전자,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를 해드릴 건데 저도 지금 컨디션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피곤해서. 나머지 부분 제대로 해드릴 겁니다. 자, IT 주력이라고 그랬어요. IT 한번 갑시다. 물 한 모금 마시게.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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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한글로 쓰셔도 돼. 전기전자, 전기전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주력주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지금 얼른 IT, IT, IT 올려주세요. IT, IT, IT. 전기전자, 전기전자, 전기전자. 주린이 달자 선생님, 대표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오, 감사합니다. 무리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길고, 길게 가야지. 짧고, 너무 짧고, 굵게 그냥 탁 가서 꺾여지는 것보다 길게 가야지. 그쵸? IT, IT, IT. 능동적으로. 서로 신나야지. 이 좋은 장에 신나야죠. 이 좋은 장에 서로 신나야지. 지금 뭐, 계속 띵동띵동. 지금 아까 11분 남은 데서 또 띵동띵동 했으니까 또 결제네. 응? 그리고 이제 띵동 소리가 안 나고 카드 결제하신 분들은 띵동 소리가 안 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자리 없어. 그럼 자리 없다고 엉엉엉 오지 마시고. 응? 실질적인 수익을 내시러 오셔야죠. IT 저 갑시다. 능동적으로 가시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우리 직원께서는 내일 내부망에 다 올리세요. 다 잘라가지고 아까 그 부분 딱 잘라가지고 다 올려. 그래서 디자인하시는 분이나 실제 글을 올리시는 분이나 관리를 하신다는 관리자의 역할이나 참 심각한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준에 엄지척도 빨리 엄지척 31개가 뭐야? 60명 지금 들어왔다 나왔다 하신 분들 계시니까 인원이 접속 인원이 꽤 계시는데 엄지척이 31개 동네 창피하게 어떻게? 엄지척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IT 전기전자 업종에서 따뜻한 수익 잡아내시면 윤정두가 잡아드리는 것만큼의 LG전자에서의 작년에 상한가 작년 12월 23일 윤정두 생일이었잖아. 올해 12월 23일 LG전자 추가적으로 또 폭등 몇 퍼센트? 장중 기준에 7%대 12월 13일 그리고 12월 23일 7%대. 응? 요번에 그래서 거래대금이 좀 둔화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거래대금 터지고 한번 빵, 거래대금 한번 터지고 빵. 그리고 나서 계속 눌렸단 말이에요. LG전자에 대해서도 왜 들여다봐야 되는지 그리고 왜 주가가 눌렸는지도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윤정도 얘기를 들어보시고 아 그게 맞구나라고 느낌이 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판단 최종적으로 아 그래 그래서 LG전자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결론은 혼자 매매도 가능해요. 다만 혼자 매매도 가능하지만 그럼 VIP 회원분들 윤정도 회원분들 합쳐서 300분 정도 되시는데 그럼 이분들은 왜 혼자 매매를 못 하실까? 아니에요. 혼자 매매하시기 위해서 독립하신 분들도 꽤 되시고 윤정도 교육생 출신의 외부의 전문가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또 고객분들 중에서 오래되신 분들은 15년, 20년 되신 분들도 계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서 못 하시는 경우가 또 하나가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지금 들을 땐 다 이해가 돼.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이걸 못 견디는 거야.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 기준은 LG화학이 너무 미끄러지니까 못 견디는 것도 있고요. 또 자동차가 갈 때 못 가. 에이 뭐 있어 그냥 한 방이지 인생. 그러면서 이제 막 한국 벤시 막 들어갔다 나왔다. 아 윤정도도 매매 사인 한국 벤시 주던데 뭐 매매 사인 드리는 게 교육을 해드리는 건데 그냥 아우 뭐 이거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아우 그냥 이렇게 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정도의 역할은 멘토의 역할. 기준점 잡아주는 사람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실 때, 아, 하이닉스 너무 과도하게 밀려요. 흔들리실 때 버겁지만 고점에 잡아드린 윤정도를 혼내시고 하이닉스 여기서 접으시면 안 됩니다. 하이닉스를 접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막 설명드리잖아. 조금 전에 실적. 결국은 메이저가 다시 들어와서 다 바닥 대비 40%도 올리죠. 그럼 LG전자도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LG전자가 애플의 얘기가 나올 때 그럼 전장 사업이죠. 그 부분이 나올 때 변동성이 나와요. 그죠? 또 애플의 얘기 또 얘기 나올 때 또 변동성이 나와요. 근데 변동성 나오다 눌려.
그럼 잘 보시자고요. 아니 주가가 PER이 자기 수익 배율인데 6.71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순이익, 주당 순이익이든 뭐 전체 순이익이든 순이익 대비 6.7배에서 움직이고 있다. 응? 순이익 대비 6.7배에서 움직이고 있다. PBR 1.47은 뭐예요? 자산가치 대비해서 1.47배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자, 자산가치가 10만 원인데 예를 드는 거예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 18,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어요. 그러면 뭐로 표현할까? 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면은 10만 원, 청산하면 10만 원인데 18,000원까지 내려왔어. 그럼 얘는 0.18배예요. 한국전력. 그러니까 1 미만은 엄청나게 저평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잖아. 저평가면 뭐해? 한국전력의 원전을 못 쓰게 되니까 석탄 떼가지고 영업 마진이 나오냐고. 전기세도 못 올리게 하면서. 그러니까 적자잖아요. 적자인데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현재 주가가 0.18배. 지금 뭐 2만 원대면 0.2배 정도 수준. 대략 자산 가치가 주당 한 10만 원 돈 정도 나와요. 그렇게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 저평가인 건 알겠는데 정책이 바뀌든가 정책이 바뀐다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메이저가 윗방향으로 매수의 기준이 잡혀져서 인정을 해줄 때 그게 저평가 해소 국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LG전자는 1.47배라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기준의 주가가 1.47배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자산 가치가 10만 원이라고 치면 14만 7천 원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고평가네. 고평가네. 그죠? 근데 IT 종목군들 기준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1.47배, 뭐 2배, 3배 뭐 이렇게도 올라가 있어요. 제약바이오는 뭐 상상을 초월하죠. 카카오는 상상을 초월하죠. 실적은요 똑같은 거예요. 주당 순이익이 예? 10,000원이야. 10,000원이면 얼마? 6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순이익이 10,000원이면 67,000원에 왜? 6년, 7년이면 넉넉 잡고 7년이면 단순 논리로 7년이면 이 회사 통째로 가지고 가는 거죠. 지분 100%. 어마어마하게 번다는 거예요. 이게 평균 PER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1배, 12배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응? 평균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때는 계속, 경기가 좋을 땐 계속 시가총액이 상향되겠죠. 그럼 왜 이렇게 LG전자가 6.71배냐? 하이닉스 6배, 6배, 6배 수준일 때 윤정두가 아주 그냥 거품을 물어가면서 얘기해. 6배는 뭐냐면 7억 2,800만 주 곱하기 9만 500원까지 내려와요. 7963. 63조라고 64조, 65조 정도 형성됐거든요.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65조인데 순이익이 얼마냐면은 9조 5천억이야. 하향돼서 전망치가 하향돼서 9조 5천억. PER이 6배대에서 움직였다면 6배 때. 말이 되냐고. 그 지금은 이제 8배 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거 따지면은 그냥 단순 논리로 물론 업황도 다 틀린데 6.71배면 굉장히 저평가죠. 근데 왜 주가는 계속 땅바닥을 기고 있다가 12만 원까지 이탈됐다가 이제 와서 이제 조금 올리느냐?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첫 번째 기준입니다. 63조에서 77조, 73조까지 올라온 거. 매출이 15배 증가했어요. 백색 가전의 매출이. 핸드셋 모바일 사업을 접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모바일 사업 접었죠. 핸드셋을 접었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15배 늘어났어. 15배가 아니라 15%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어요? 그게 바로 화폐 가치 훼손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장은 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농심 같은 경우 라면값 올렸죠. 특별하게 농심의 점유율이 급격히 폭락하지 않는 한, 지금의 점유율 유지되는 한, 농심이 만약에 100억을 매출을 올렸다고 치면, 100원을 매출을 올렸다고 치면 라면 가격 10% 올렸어. 그럼 110원의 매출이 나오겠죠. 그죠? 화폐 가치 훼손 때문에 시장은 그래서 밀릴 수가 없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15%의 매출의 증가 부분은
지금 LG전자가 삼성전자하고 뭐 박빙이죠, 우리나라에서. 그걸 압도적으로 백색가전이 승리해서 올라가서 15% 증가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매 단가도 올라가고. 왜? 인건비도 올라갔어. 재료비도 올라갔어. 왜? 돈을 그냥 막 재난지원금을 풀어대서. 그 재난지원금을 막 풀어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솔직히 지금 어려운데 돈 주세요. 좋네. 했지만 그게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그 기준에서 영업이익은요 3조 2천억에서 4조 거의 뭐 30% 증가했습니다. 매출 15%에 영업이익 30%. 와, 대박인데? 근데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거의 비슷해요. 영업이익률이 5% 수준이 안 나와.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작은 겁니다. 기존 IT 종목군들 반도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 뭐 영업 마진 뭐 예를 들어 50% 수준이다 했을 때 이쪽은 제한적인 거란 말이에요. 백색가전의 기준.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쪽에서 지속적인 적자였죠. 수년 동안에 분기 순이익이 계속 영업이익이 분기 영업이 계속 적자. 수년 동안에. 근데 그것을 선대 수장들께서 선대 회장님들 뭐 이런 분들께서 LG전자의 모바일 사업 부분을 결국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 성장성 때문에 그래. 성장성 때문에. 백색가전의 한계, 성장성에 대한 한계, 마진율을 뭐 어마어마하게 높일 수 없는 한계, 그러한 부분 때문에 모바일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크게 기대를 하고 일단은 유지를 하고 가져갔던 거죠. LG그룹에서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 기존부터. IMF 때 반도체를 뺏긴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억울해한다. 그 성장 동력을 일단은 모바일 쪽에서 키우려는 모바일 쪽을 결국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도려냈죠. 그게 꼭 호재냐라고 했을 때 윤정도 뭐라 했어요? 시세가 나오고 있고 우리의 주력주니까 땡큐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지만은 모바일 쪽을 띄어낸다라는 거는 성장성이 이제 현재로서는 없어졌다. 그 부담 요인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담 요인. 그래서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 마진도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선반영돼 있다. 무슨 개뿔이나 선반영돼 있습니까? 6.71배 PER이. PBR이 무슨 1.47배가 무슨 선반영돼 있어. 어마어마한 저평가인데 성장성 동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눌려 있었다. 근데 지금 왜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죠. 하나는 애플 쪽의 영향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지만 그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애플 거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애플의 영향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장 사업에 대해서 지금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2000년 초반부터 계속 2차 전지 뭐 미국에 증설하고 뭐 그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키웠고, LG전자 부분에서도 가장 최근이 2017년도에 오스트리아 업체 1조 주고 인수를 합니다. 2017년도에 1조 주고 오스트리아 업체를 인수를 하는데 이 그 공시가 2017년도 그 당시 한가위 단어가 생각 안 나고 한가위 즈음이었어요. 한가위 즈음. 한가위 직전. 그래서 121선을 살짝 이탈됐다가 121선이 살짝 이탈됐다가 돌리는 날 그 다음 날의 기준에 변동성 10% 나왔어요. 왜 나왔니 변동성이? 외국인이 때려 샀으니까 오른 거지 무슨.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전장 사업 1조 주고 인수하니까 오른다 이렇게. 그 공시는 그 전날 나왔습니다. 121선 깼을 때 나오는 공시였어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그렇게 전장 사업에 이제 그 굉장히 LG그룹의 또 LG전자의 상당 부분을 올인을 하고 있어요. 모바일을 떼어낸 대신에 성장. LG전자 생각해 보세요. LG그룹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전장이죠. 그렇게 되면서 LG화학에서 물적 분할을 시킨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IPO가 이제 연초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잘 보시면 SK그룹주들이 2020년도에 딱 코로나19하고 맞물리게 되면서 바이오주들 상장시킬 때 초대박이 났죠. 그죠? 초대박이 났죠. 관계사 지분들만 갖고 있는 쪽이. 두 번째, 올해 들어서 카카오가 네이버의 시가총액을 순간적으로 앞지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카카오 강세를 띠는
지금도 사실상 굉장히 초강세, 시가총액 뭐 10위 안에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카카오의 기준에서도 뭡니까? 어떤 거예요? 실적 개선 폭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장성이죠. 그게 뭐야? IPO.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쪽에. 그게 크게 부각이 된 거죠. 그럼 LG전자의 지금의 기준은 애플 얘기만 나와도 이렇게, 애플 얘기만 살짝 한 번만 나와도 이렇게 변동이 나옵니다. 근데 연속성을 못 주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제는 IT 전체적인 흐름도 맞물려져 있고요. 그리고 1월에 LG에너지솔루션의 IPO도 있고요. 그리고 전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애플 관련된 내용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윤정도 얘기를 또 누구요? 메이저가 인정해 주느냐. 메이저가 인정해서 강세를 떼야 돼. 메이저 인정 없이 강세 떼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메이저가 인정한 강세 속에 거래가 수반돼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럼 LG전자의 기준은 뭐예요? LG전자의 기준은 이러한 변동성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게 형성이 안 됐단 말이죠. 명분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동력이 없어져 버렸다. 실적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개선돼 있어요, 사실은. 화폐 가치가 훼손된 것만큼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했죠. 크게. 굉장히 저평가 상태인데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제한적이었다. 그 성장의 모멘텀은 1.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 2.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 애플에 대한 이슈 범위들, 3. 기술적인 부분의 변동성의 확장 부분이 아직은 밋밋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20MA, 5MA 주봉상의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강세의 흐름이다. 보셨잖아요. 아이고 광고 들어왔네요. 보셨잖아요. 뭘요? 거래대금이 LG전자, LG노텍. LG노텍은 뭐 12월 한 달 내내 거의 한 달 내내 LG노텍은 거래대금 20위 안에 계속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LG노텍이 2달 만에 막 70% 이상씩 주가가 폭발적인 시세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범위에 LG전자, LG디스플레이, 뭐 삼성전기도 거래대금 최상위에 막 20위 안에 막 쭉쭉 들어오는 모습이죠. 요 흐름의 연속성이 형성이 되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될까요? 되죠. 다 갖추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적인 긍정적인 요인, 거래대금의 기준. 자, 다음 범위가 삼성전기.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다? 그럼 사랑해요 한번 갑시다. 사랑해요. 광고쟁이 글도 뒤로 밀어버릴 겸 사랑해요. 지금 싸싸랑 이렇게 해도 돼. CO 3개 넣어도 돼. 4개 넣어도 돼. LG화학도 움직여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LG노텍, 디스플레이 또 LG전자까지 사랑해요 한번 갑시다. 물 좀 마시게. 지금 시간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저도 빨리빨리 끝내고 싶지.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드릴 이유가 뭐가 있어.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신문 보시고 아 이거 좋아요. 테마주야. 아 삼성에서 뭐 돈 뿌린대요. 그래서 로봇 테마주가. 그런 거 귀 기울이지 마시라니까. 그거는요. 기술적으로만 조금만 배우시면 상한가 다 잡아낼 수 있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잖아. 상한가 다 잡아낸다니까. 다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나려면 그런 종목 가지고는 힘들어요. 거기서 수익을 내도 3개월 안에 계좌 다 박살납니다. 시장에서 퇴출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편하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편하게 가서 될 게 있어? 옆 채널 돌리면은 아 이거 얼마에 샀어요? 휴마시스 얼마에 샀어요? 이렇게 막 툭툭 던져놓는데 윤정도는 그게 아니잖아. LG전자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거, LG전기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 삼성전기, 뭐 삼성전자 왜 움직이는지를 명확히 그냥 뉴스 내용 보고 아 로보가 오늘 뭐 폭등이 나왔는데 삼성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아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중학생도 그거 보고 그냥 매매해서 대박 내게 누가 직장 다니나 그러면 능동적이셔야 돼. 사랑해요 몇 명이나 넣었어? 야 요즘 뭔가 심각해. 윤정도 자체가 심각한 거야. 다음 주부터 해서 2데일리 방송 나가고 11시 방송을 진행을 하면 이렇게 화면에서 진행을 안 하려고 이제 역효과인 것 같아. 예전에 그냥 온라인상으로 유튜브 강의하면서 우리 그 홈페이지
JDI 파트너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강좌를 했을 때는 그래도 한 300~400명씩 들어오시고 자 출석 체크합니다 그러면 막 50명, 100명이 순식간에 우르르 해갖고 다 뭐 출석 체크했는데 지금은 접속 인원이 적으신 것도 그렇지만은 너무 수동적이야. 이래가지고 수익 내겠어요? 응? 야, 이거 큰일인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큰일이에요. 윤정도가 멘토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능동적이지 않으면 막 강력하게 능동적이게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이 윤정도가 뭔가 크게 잘못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내년의 기준에서는 그러면은 23시 야간 무방 때는 예전 방식으로 유튜브에서 진행은 똑같이 하되 예전 방식으로 이런 화면이 아니라 온라인 방송으로 어차피 뭐 하루에 2시간씩 방송 나가니까 화면 방송 빼고 HTS에서 딱 올려놓고 실제 예제 막 거기서 끄집어서 순간순간 다 보여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입률도 월등히 좋아 그렇게 하면. 그럼 우리 직원분들 야간 근무자 인원이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러면 능동적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삼성전기가 5% 이상의 변동률이 이렇게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이 연속성이 다소 결여되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월요일 기준에서도 1% 눌리긴 했습니다만 어때요? 최상위에 놓여져 있죠. 이게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두산중공업 어디 갔어요? 거래대금 최상위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 결국 거래대금이 없어지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SK바이오사이언스 또 들어갔다가 그냥 일부 요만큼 수익 내고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고 그 다음 날부터 폭풍 나왔단 말이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근데 지금 어때요? 쭉 미끄러지죠. 무슨 얘기냐면은 8월 2일부터 8월 17일까지 SK바이오사이언스가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에서부터 36만 원까지 보름 만에 따블이 가요. 하루에 거래대금 4조씩 터졌어요. 8월 10일, 8월 17일 날 4조. 그리고 상한가가 하고 25% 올라옵니다. 지금은 하루 거래대금 몇백억. 많을 때가 1,000억, 2,000억, 3,000억. 4조 터지는 종목이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8월 달에 이러한 폭등 랠리 못 나옵니다.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평상시에 20위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IT주들이, IT 대형주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최상위에 군림을 하고 있죠.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라는 거예요. 아니 삼성전기가 베트남에 투자한 부분 이게 뭐 솔직히 뭐 재료 돼요 사실? 물론 펀더멘탈적인 재료 부분이 될 수 있죠. 와, 이 정도로 업황이 좋아? 시설 확충하고 야 성장성 대박인데? 근데 윤정도가 강조드린 거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지금 당장의 실적이 연출돼야지 뭐 공장 투자해서 시설 투자해서 아직 뭐 완공된 것도 아니고 시설 투자 이제 하겠다는 거고 언제 완공돼서 언제 실적으로 나오나? 우리는 지금 빠르게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죠? 결론은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기존에 형성돼 있었다는 거예요. LG전자하고 사뭇 다르죠. PER도 2배, PBR도 뭐 2배,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데도 저평가의 흐름을 기준 잡아드리는 이유가 이쪽은 성장주라는 거죠. 실적 플러스 성장. 이 정도 실적에 이 정도 PER이면은 굉장히 뭐 고평가라고 논할 수 없어요. 성장주 기준에서는 굉장히 저평가. 고평가라고 논할 수 없습니다. 성장성을 빼고 놓고 본다 해도 실적 바탕으로 저평가의 기준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PBR도 마찬가지예요. 버겁지 않느냐? 지금 시장 자체가 강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2.43배의 PBR이 벅차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의약품 쪽이나 오늘 로보나 아유, 장난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쪽은. 말 그대로 머니게임, 도 아니면 모식으로. 그럴 땐 거래량, 거래대금 그걸 놓고 봐야 되는 거고 이런 쪽은 실적을 놓고 보고 그 다음 범위가 거래대금을 놓고 보는 거예요. 성장성의 컨센서스가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더 확장이 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근데 신약 개발이나 이런 부분처럼 꿈을 쫓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적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폭등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기는 조금 힘들지만 그렇지만 누적적인 수익 범위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거래대금 수반됐다는 거. 지난 금요일에 이미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께 2,300개 종목에서 이렇게 5개 종목, 1조 이상짜리 5개 종목을 24일 올려드려도 매매를 잘 못해요. 이 중에서 아마 오히려 막 동진 세미캠 이런 쪽 변동성이 순식간에 확대되는 이런 쪽 위주로 많이 매매를 하죠.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12월 달 내내 거래대금 최상위에 들어오면서 말씀드렸잖아요. 10월 1일부터 좀 100%가 넘고요. 11월부터 해서 70% 변동성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8조 원대 중반까지. 그런 수익을 여기서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려드려도 여러분들은 매매를 못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금하고 1년, 또 이번에 할인 행사하니까 막 연장하셔서 2년, 3년 연장해, 3년 연장해 두신 분도 계세요. 한 번 2년 매주신 분들은 독립해서 매매가 되시는 기준점 이외에는 거의 얼굴 붉히고 나가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언제까지 윤정도가 이렇게 만들어드리는 식사만 하실 거야.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독립도 하셔야 되는 거고. 난 귀찮아. 그냥 세경 줄 테니까 윤정도 네가 머슴해. 그냥 난 편하게 내 여유 생활을 즐길 거야. 그러시면은 그렇게 해서 꾸준히 남아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절실해. 와, 내가 너무 계좌가 펄해져가지고 절실해서 윤정도 거도 한번 들어보러 왔어. 그러시면은 들어보시고 체계적으로 교육받으시고 수익 내면서 체계적으로 교육받으신 다음에 독립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삼성전기도 장중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노란톡에. 카톡방에 삼성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드려요. 아, 금요일날 대비해서 오늘 종가 2,000원이나 밀리고 끝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루도 안 쉬고 맨날 이렇게 올라가나? 아니죠. 거래대금이 어떻게 실렸는지를 보는 거예요. 주봉 기준의 흐름에서 거래대금이 실리는 과정입니다. 24일 날 기준에. 종가 기준에 이걸 넘기죠. 실로 오래간만에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강세 흐름을 연출하는 거예요. 매물벽이 있다? 매물벽 같은 소리예요. 유통물량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메이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월요일 기준에 살짝 이 눌림폭의 기준에 거래가 좀 둔화돼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 둔화된 거는 전체 시장의 영향의 기준이 크다. 위직 스튜디오처럼 거래가 둔화되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막 그냥 이런 음봉으로 내려오면 그건 문제가 돼요. 근데 시장의 거래대금 최상위. 근데 시장 자체가 거래대금이 좀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의 거래대금과 제한적인 이게 조정입니까? 이게 아니지. 조정이 아니죠. 굉장히 강한 거죠.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데 주가는 눌림목 정도 수준으로 끝났다. 매물이 없다. 차익 실현 욕구에 수출의 물량이 없다. 개인들이 어차피 과멸을 안 한다. 메이저가 누군가가 A라는 메이저가 들어 올렸으면 B라는 메이저는 차익 실현도 해야 되는데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제한적이다. 여기 보시면 상승잉태 확인형에 17만 원대에 놓여져 있는 가격의 기준에 상승잉태 확인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승잉태 확인형이 4대 천원 캔들이란 말이에요. 수백 가지의 캔들 패턴 중에서 4가지 캔들 패턴이 추세 전환 기준에 별 3개짜리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쪽이란 말이에요. 이거 캔들 교육 강좌만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45시간짜리 교육이 있죠. 작년에 해드린 거. 9시간씩 강좌가 5개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캔들이 통으로 한 강좌입니다. 캔들이 뭐 얼마나 내용이 많길래 광고 하나 없이 교육하는 데만 9시간이 걸리는지. 이거에 가장 중요한 게. 요 밑에 전제 조건은 시장에서 일부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윤정두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린 거고 이거는 윤정두가 새롭게 만들어드린 기준이에요. 5에서 10거래일, 또 3에서 5거래일, 또 1에서 3거래일.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5분봉, 일주, 월봉. 전부 다. 그거를 조목조목 나눠서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료는 드리고 유튜브에도 기본적인 교육은 올려드렸어요. 거기에 상승 잉태 확인형이 이렇게 형성돼 있을 때 이 기준점, 편입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되돌려졌을 때 차익 실현 내지는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300년 전에 만든 건데 300년 전에 혼마가 지금의 HTS, MTS, 지금의 거래량을 생각하면서 만들었겠어요? 아니죠. 그냥 추세와 패턴으로 만든 겁니다. 80년대 중반에 스티븐 니슨이라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뿌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일반 개인적으로 HTS, MTS를 쓰나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논리만 갖다 붙여놓단 말이에요. 윤정부가 그 부분을 전부 오늘날의 기준으로 개선시켜서, 그래서 이 교육교재가 전체 증권사의 임직원 교육 교재로 사용이 된 겁니다. 대학 가서 강의하는 거고, 한국거래소에서 추천 강의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이 상승 잉태 확인형 뜨고 나서의 추가적인 추세 강화 부분이 이렇게까지, 그리고 요 꼬리까지 감싸는 때 조금만 더 움직이면은 월봉 기준으로 사상 최대 종가를 넘겨요. 응? 주봉으로도 마찬가지고, 이제 일봉에 이제 꼬리 부분이 있겠죠. 거래가 수반되고 난 이후에 흐름에서의 눌림목 정도의 수준, 거래대금이 계속 지속되는 흐름 보셔야죠. 자, 21시 36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60명 듣고 계시는데 저한테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끊고 그 다음날 보면 이것도 벌써 하루 이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체크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담당자 지정을 해줬어요. 야간 근무자, 그리고 우리 그 모니터링 했을 때 입장 인원 확인하시는 그 근무자가 어떤 거 하라 그랬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끝나고 났을 때 접속자가 몇 명이셨는지 확인해서 달라고 그랬죠. 매일매일. 주말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말에 끊고 다시 접속을 해놨을 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실시간 접속 인원은 굉장히 줄어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뭐 새벽에 또 녹화 방송, 재방송 보시는 분들 전부 합산했을 때 그게 수백 명에서 또 많이 들으실 땐 수천 명, 2, 3천 명 이상까지 들으신단 말이에요. 보시고. 저도 지금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마지막 종목, 이제 오늘 준비한 마지막 종목 LG 디스플레이까지는 제대로 보려고 하는 거고. 응? 그죠? 그리고 한간에는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 너무 많이 알려주면 누가 유료 가입을 할까? 걱정 없어요. 가입해 있으신 분들 똑같은 생각을 해요. 야, 우리 종목 너무 오픈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분들께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 나도 혼자 할 땐 못했지. 윤정도 방송 보다가 그래 내가 하이닉스 하면 되지라고 했지만 중간에 흔들리거나 장이 흔들리거나 종목이 흔들리거나 혹은 장이 강하거나 어디서 팔아야 될지, 어디서 차익 실현해야 될지,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될지, 어디서 추가 편입을 해야 될지 그걸 명확히 모르다 보니 자꾸 흔들리고 내동 매매를 하게 되고. 그죠? 투매를 하게 되고. 그걸 잡아드는 게 윤정도입니다. 오늘 기준에 이제 삼성전기까지 IT 특집이 돼버렸어요.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이외에 오늘 설명 안 드리는 LG 이노텍, DB 하이텍, 주성 엔지니어링, 심텍, LX 세미콘, 동진 세미캠, 대덕전자 이런 종목을 지금 우리도 꾸준하게 보고 있고 비중을 또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기본 원칙만 보시면 돼요. 펀더멘탈적인 부분.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해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어떻게 됐는지. 출석 체크 한 번만 더 갑니다. 삼성전자, SSS, 삼성전기, SSS 한번 가죠. SSS. 상한가, 상상상, SSS. 물 좀 마시게요. 물 좀 마시게. 좀 능동적으로. SSS. 엄지척도 눌러주시고. 그러니까 능동적이신 분들이 대부분 다 수익을 내세요.
엄지척, SSS. 응? 그리고 이제 선착순 몇 명 안 남으셨으니까 빨리 전화하시고.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해드릴 수 있어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느냐. 그리고 실적이 좋다며. 근데 오늘 갑자기 바뀌었어요? LG전자 실적이 오늘 갑자기 좋아졌나? 지난주에 갑자기 좋아졌어요? 아니죠.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오늘 갑자기 좋아졌냐고. 근데 두 종목 다 지금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왔어요. 거래대금 규모는 굉장히 많이 축소됐습니다만 전체 시장이. LG 디스플레이도 LG전자하고 비슷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PBR이 상상을 초월하게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LG 디스플레이가 갖고 있는 생산 라인이라든가 이런 자산 가치 부분들을 설정을 했을 때 지금 예를 들어서 2만 3천 원대 만약에 LG 디스플레이가 형성돼 있다라고 한다면 0.73배 수준뿐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3만 원 수준, 3만 원대 이상의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데 0.7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대략 한 3만 5천 원? 응? 맞나요? 3만 한 4천 원? 이 정도의 주당 자산 가치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저가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메이저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이렇게 적자를 봅니다. 이렇게 적자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산 가치가 주당 이렇게 뛰어나다고 해도 적자가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 늘어나니까 자산 가치도 줄어버리죠. 아무래도. 실적이 안 좋으면은 이 PBR도 소폭 올라가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PER은요. 실적이 안 좋으면 낮아지겠죠. 높아지겠죠.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지금 기준은 실적이 급격히 개선됐고 어마어마하게 개선됐고 지금의 실적 1조 5천억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한 저평가의 기준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주식수가 3억 5,700만 주입니다. 3억 5,700만 주. 그런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범위 순이익이 1조 5천억. PER이 8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PER이. 기술주 기준에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니 너는? 라고 했을 때 이제 막 실적 개선폭이 있는데 이 실적 개선폭이 일시적인 거 아니냐 혹시. 응? 디스플레이 업황이 굉장히 개선되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삼성 쪽에서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의 예측 범위나 서로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생산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상대적인 실적 개선폭이 더 확장된 거 아니냐. 그 다음의 기준에서는 실적이 보시면 예상치가 축소돼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시장에서 할인 요인을 받고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컨센서스가 소폭 개선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거는 윤정두가 이거요. 실적이요. 내년에도 개선될 거예요. 올해보다 안 좋지 않을 거예요. 컨센서스 이게 증권사가 예상한 증권사 뭐 20군데서 예상했다 그러면 20군데 평균치를 나타낸 거예요. 평균치를. 근데 계속 뭐 실적에 대해서 전망치를 올해 대비 하향을 해놨다가 지금은 실적 전망치가 개선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증거는 뭐냐?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지금 상향이 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메이저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윤정두가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인데 외국인 누구예요? 앞집 토마스 형, 옆집 뭐 찰스 형 그게 아니라 외국인,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 자격을 득한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강화되고 거래가 수반되고 있어요. 벌써 LG전자보다 먼저. 그래서 12월 22일에도 그 앞전에는 개별 매매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는데 10월 저점 찍고 11월 또 12월까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를 띄워줬고 또 LG전자 또 그 앞에 삼성전기가 거래를 수반하고 강세를
띄워주는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머지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런 쪽도 수익 종목으로 같이 들여다보겠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죠. 결론적으로 22일 날도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그러니까 동영상 지금 구독 알람 신청하는 링크 드릴 테니까 지금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 돼요. 띵동 소리 나면 장중에 듣고 매매 기준을 잡아야죠. 또 마찬가지예요. 텍스 전략 이렇게 올려드렸고 이때가 22,8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8조 1,500억짜리의 LG 디스플레이의 변동성을 위로 보겠다.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오면서의 흐름이다. 27일 개장 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3,650원에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다. 주가가 오늘 미끄러져 버렸어요. 근데 마감 이후에 보니까 100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죠. 3억 5,780만 주짜리 종목입니다. 0.3% 수준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주가만 시장의 영향 때문인지 눌리고 끝났죠. 상승 잉태 확인형 혹은 망치형으로도 볼 수 있는 망치형 혹은 상승 잉태 확인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월봉에서 떠준 거예요. 이런 패턴이 상승 잉태 확인형. 그렇게 해서 여기서의 이 범위의 상승 잉태 확인형의 요자라 꼬리가 달려서 실패가 됐다 할지라도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편입 관점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거기에 샛별형의 기준의 흐름, 주봉상의 샛별형의 이 흐름, 4대 천원 캔들을 샛별형을 설명을 드리고 이런 캔들의 패턴이 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펀더멘털적으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상태인데 성장성이 침체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아니다. 더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새롭게 나오고 있고 그것에 맞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 수급의 흔적이 샛별형으로 나오고 있고 이 샛별형이라는 패턴이 나오고 나서의 추세 강화 부분은 지속된다. 거기에 장악형도 떠줍니다. 장악형이 떴을 때 거래가 다소 밋밋했던 부분이 있다면 장악 확인형이 뜰 때의 기준에서 거래가 수반되어지고 있어요. 월요일날 기준에 이게 지금 월요일 캔들의 주봉이어도 장악형이 떴을 때 거래가 다소 밋밋했다면 장악 확인형이 떴을 때 거래 터지면 되죠. 전체 시장 거래대금 좀 낮아졌을 뿐이지 LG 디스플레이의 거래대금 순위는 20위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응? 그래서 강도 있게 들여다본 거고 이 부분에 대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을 한 거예요. 갭에 대해서 여러 도서 또 인터넷 뒤지면 나옵니다. 윤정두가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린 거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갭이 발생되면 급진 갭에서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어느 책에? 금융투자협회에서 발간한 자격증 시험 책에 나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격증 책에 나와. 결론적으로 그러면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다고 했으면 목표주가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윤정두가 정리를 한 거 34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1차적으로 갭이 발생되면은 목표주가는 이렇게 주가의 등락 범위를 잡습니다. 2차적으로는 퍼센테이지를 잡습니다. 로그 차트로 보시면 퍼센테이지 기준이 돼요. 결론적으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다 잡아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실질적으로 따라하실 수 있고 그러고 나서 또 보실 수 있는 게 매집에 대한 기준 4.34% 매집이 됐다 그랬어요. 언제 기준으로? 22일 날. 근데 지금은 그 이상 월등히. 그래서 매집에 대한 교육 자료도 이렇게 올려드리죠. 그것도 한번 보시자고요. 매집이 돼 있으면은 5% 이상 훌쩍 넘기는 매집이 돼 있으면 30에서 50% 매수 평균 단가 대비 들어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내용들이 이게 2007년도 도서라고 2007년도. 벌써 25년 전에 15년 전에 도서에 벌써 다 정형화된 내용을 그대로 다 올려드렸던 거예요. 이 자료도 41페이지인데 여러분들이 매집주 자료 주세요. 채팅방에 수시로 올리세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 특히. 그럼 담당 직원이 안 자고 있으면 계속 올려드리겠죠. 27일까지 기준에 1,900만 주를 매수했어요. 1,917만 주. 3억
700만 주짜리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까 보실 때 차트에서 밑에서 봐야 되겠구나. 이거 퍼센테이지가 5% 훌쩍 넘습니다. 3억 5,700만 주 곱하기 5점 몇 퍼센트 되겠네요. 그죠? 매수 평균 단가 얼마야? 21,500원 훌쩍 넘깁니다. 21,500원. 그러면 뭐 이거는 창구 동량이고요. 5%를 넘기면 최소 30%, 매수 평균 단가의 30%, 21,550원인데 30%면 어떻게 돼요? 3, 2, 6, 3, 3, 5, 15. 그럼 6,500원 정도. 6,500원 정도를 매수 평균 단가 대비 들어 올려야 돼. 그럼 얼마? 28,000원이 매집 단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입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15년 전에 정형화 해놨고 그것이 마저 떨어지니까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하고 7차례 우승하고 세계 기록 7,681% 기록 가지고 있고.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되게 좋고요. 뭐 외국기관 사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당하시고 시퍼러질 거예요. 윤종처럼 정형화된 교육 내용 가지고 자 펀더멘털적으로 이래 합니다. 저평가가 맞고요. 저평가인데도 주가 눌려 있었던 부분은 IT 전체적인 영향도 있지만 내년에 대한 그 이후에 대한 실적이 정체 상태 내지는 축소될까 봐의 우려감. 근데 그게 개선되고 있더라. 그게 컨센서스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수급이 들어오더라. 수급이. 그렇게 해서 그 수급 들어온 폭 보면은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목표 주가 25,500원 대비해서 1차 목표 주가가 25,500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21,500원일 때 30%. 그러면은 이거 계산을 좀 잘못해 놓은 거네요. 그죠? 요걸 수정을 안 해놓은 거야. 30, 50을 수정을 안 해놓은 거야. 오늘 제가 녹화를 하면서. 아까 계산했다시피 이게 28,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5% 미만이어서 20, 30으로 예정 계산을 해놓은 거. 22일 계산은 그대로 올려놨거든. 30, 50이면은 계산해 보시면 되잖아요. 50이면 얼마야? 대략적으로 22,000원 잡으면 11,000원 돼버리잖아. 그럼 3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27,000원이 아니라 1차가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 28,000원. 얼마 매집했는데? 여기 써 있잖아요. 5.05. 방송 모니터링 하시는 분 안 계세요? 응? 요 마지막 종목이라고 얘기했잖아. 5.05%. 5.05%. 이게 언제까지요? 21일 기준이 아니라 요것도 제가 또 잘못 써놨는데 먼저 번에 21일자까지는 해놓은 거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분께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께 죄송한데 시청자분들은 오히려 이게 계속 자료가 업이 되면 고맙겠죠. 이거를 27일까지를 요 차트를 만드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몰라서 못 고쳐놨겠지. 오늘 제가 이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모니터링 하시는 분이 뭐 이동환이라고 못 들을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27일 기준에 27일 기준에 누적 수급 범위를 아까 1,900만 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내일 한번 더 직원분 알려드려야죠 뭐. 1,917만 주 나누기 상장 주식수 3억 5,780만 주를 나눠주면은 5점 몇이 될 거야. 이게 1,800만 주일 때 5.05였던 거고 21일까지 기준에. 오늘 기준에 27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해놓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몰라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우리 직원분이 제가 내일 까먹지 않게끔 알려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기준점 잡아드릴 거고 이런 기준점 잡아드릴 때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가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를 뛰어넘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계속 설명드렸죠.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하루아침 바뀌지를 않아요. 대형주는. 실적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내용들은 하루아침 바뀔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결론은 뭡니까? 요 위치에 요 고점을 넘길 때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움직임을 주느냐. 얘가 펀더멘털이 안 좋아서 밀려진 건 아니잖아요. 시장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럼 보면은 이럴 때 대부분이 거래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자체적인 악재가 있지 않는 한. 그럼 결론을 돌릴 때에도
거래가 수반되면서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없으면 계속 미끄러집니다. 거래가 없다라는 거는 이 당시에 적자가 지속되고 있을 때죠. 적자가 지속되고 있을 때. 모든 IT가 강세를 띠고 날아가는데 지 혼자 적자를 내니까 이렇게 무너지는데, 예? 같은 동료들 얘기하고 결국은 욕하는 꼴이 되는데, 윤정도는 IT를 2016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일단 반도체 1순위로 넣어서, 왜? 그쪽에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기준을 잡고 그 다음 범위가 삼성전기, 삼성 SDI, LG전자, LG이노텍 대그룹주에서는 그렇게 기준을 잡아요. LG 디스플레이만 딱 빼놨단 말이야. 왜? 얘만 실적이 안 돼. 나머지는 다 되는데. 근데 외부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LG이노텍, 삼성전기, 삼성 SDI는 전부 폭등 랠리가 나와요.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러면 폭등 랠리가 나오는 이쪽의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기술적으로 움직이면 나올 때 이쪽을 따라붙어야 되는데, 결론은 기본적 분석도 못해. 왜? 적자인데.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게 기본적 분석이야. 기본적 분석은 현재를 얘기하는 거야. 현재. 성장성도 필요 없고 현재. 그게 기본적 분석입니다. 그죠? 실적을 보는 거. 두 번째 기준이 기술적 분석인데, 그러면 기본적 분석도 못했다는 얘기고 적자인데. 기술적 분석에서는 거래가 수반되어야 된다. 그래야 신뢰도가 나온다라는 그 기본적인 논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낙폭과대니까 사세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은 또 우리 회사 직원 출신이란 말이에요. 연구원 출신. 예? 저보다 연세도 많아. 지금도 메이저에서 무지하게 나와 방송. 근데 공부를 안 해.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러냐. 중국 공장이 이번에 완성되면 끝내줄 거야. 끝내주면 그때 들어갑니다.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펀더멘털도 되고, 대형주 특히 펀더멘털도 되고 수급도 되고 그래서 올라가는데, 이거는 건들지도 못하고 겁이 나서.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둘 다 못하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께 방송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그냥 막 그냥 주셔대는 거야. 이거 사세요. 낙폭과대예요. 대세 상승장에 낙폭과대를 왜 사냐고. 2200에서 2600, 2600에서 3300 가는데. 능동적이셔야 된다는 내용이 그거예요. 여기서의 기준에서 보시면 그냥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적 어떻게 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흑자 전환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그걸 메이저들이, 윤정두가 인정해줬나? 아니지. 메이저들이 잡아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거래도 없이 올라가죠. 이거 왜 그래요? IT가 너무너무 강세를 띠다 보니까 얘도 쫓아가는데 수급은 개판이었어. 케이블에서 뭐 개판이었어 그랬다가는 이제 뭐 제재를 받는단 말이야. 유튜브잖아. 개판이었어. 윤정두 개띠란 말이야. 안 돼요. 다른 여타 IT 종목보다 못 올라온 거예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결국은 다른 애들 주춤될 때 얘는 폭락이 나오고요. 적자에다가 메이저들이 안 들어와. 지금은요. 요 수급 범위를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모든 종목이 그래요. 지금 오늘 보신 모든 IT가 그렇습니다. 주도주의 모든 흐름이 그래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포털 종목도 이제는 포털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확장 국면까지 보셔야겠지만은, 그 종목군들이 펀더멘탈이 예를 들어서 성장성만 부각이 되고 실질 현재 펀더멘탈이 제한적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주가가 어떻게 해야 되냐. 거래가 수반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전의 기준에서는 거래량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 기준은 어떻게 거래 대금을 본다는 거예요. 왜? 다시 설명드려요. 자, 거래 대금을 보는 이유가,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인데, 이게 위메이드라고 치면 시가총액 8천억. 여기는요, 시가총액 7조 5천억까지 올라옵니다. 2달, 3달 만에. 2달 만에. 그러면 8천억에서 7조 5천억인데, 그러면 8천원이라고 잡고 7만 5천원이라고 잡아보세요. 8천원이라고 잡고 7만 5천원이라고 잡아보세요. 곱하기 1,000만 주면 얼마예요? 8천원일 땐 1,000만 줘봐요. 800억 분이 안 돼. 800억. 거래대금 800억. 7만 5천원일 때는요. 7,500억입니다. 거래대금이. 똑같은 1,000만 준대. 똑같은 거래량 1,000만 준대. 예? 변동성이 이렇게 커진 종목군들은 거래량으로 봤다가는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거래 대금을 그래서 놓고 보는 겁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움직임이 나와야 돼.
소형주나 변동성이 진짜 위메이드처럼 어마어마하게, 뭐 한국 BNC처럼 어마어마하게, 에디슨 뭐 EV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나온 종목은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 대금을 보는 거고,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꼭 거래 대금이 아니더라도 거래량, 5MA, 20MA, 또 의미 있는 거래량의 기준, 이거를 놓고 보는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셨을 때 어때? 거래가 수반돼야 안 돼? 되죠. 주봉상의 기준에 거래가 지금 수반돼야 안 돼? 되죠. 근데 이게 더 촘촘히 강세를 띠고 앞전을 넘기려면 어떻게 돼? 무조건 거래가 터져야 된다. 전제 조건은 펀더멘털이 뒷받침돼야 돼. 펀더멘털 뒷받침 됐어 안 돼? 됐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올해 대비 내년에 전망이 둔화되어 있던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 그 개선될 수 있는 신뢰도가 뭐다? 아까 보신 매집의 기준이라는 거. 매집의 기준. 디스플레이 쪽도 전체 다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LG노텍은요. 12월 내내 거래가 터졌죠. 그러니까 11월, 12월 달에 10월 이후로는 100%, 11월, 12월 달에 70% 올라오는 거예요. 12월 내내 거래가 터졌습니다. 거래대금 20위 안에 항상 들어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날짜를.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오세요.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년맞이 이벤트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이벤트예요. 30분 중에서 이제 19명 가입하시고 11명인데 조금 전에 띵동 소리 몇 번 났죠? 그럼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이 금액에 가격 여부를 떠나서 이 전체적인 쿠팡이나 티몬에도 지금 판매하고 있는 교육 동영상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남들은 한 번 들을 때 110만 원씩 내고 듣던 교육 강의를 그거를 작년 올해치를 다 묶어서 한 번에 다 가져갈 수 있다. 기초부터 실전까지. 저라면 무조건 진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이런 수익금도 인출 좀 하시고 이런 4개월 만에 70% 계좌 수익 났다는 인증도 좀 올리시고 SK바이오사이언스 15만 원대에 편입하신 물량 이거 얼마? 보름 만에 36만 원 가는 시가총액 26조짜리에서 그런 수익도 내보시고 시가총액 26조까지 올라오는 이런 종목에서 2주 만에 더블 수익도 내보시고 요 기준이에요. 거래대금 2천억 검은 색깔 줄 거드린 게 이겁니다. 이 거래대금이 8월 2일부터 터집니다. 이거 살 수 있어요, 요새 여러분들? 우리는 삽니다. 왜? 방금까지 거래대금 교육했잖아요. 네? 거래대금 교육. 요 잘하겠어요? 그 거래대금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지면서요. 그럼 지금은요. 안 쳐다보는 게 맞다고 그랬잖아요. 왜? 거래대금이 안 나오죠. 앞전 거래대금 비교했을 때. 끝난 거예요. 끝. 요런 변동성 잠깐 먹으려고 하지 마시니까 이거 보고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그럼 꺾이면 팔고 나와야죠. 우리도 이거 손절 몇 번 했어요. 밑에서는. 잠깐 들어갔다가 거래 안 나오네. 끝. LF 시가총액 코스닥 3위까지 올라간 이런 종목에서 수익. 응? 1조짜리에서 보름 만에 더블 수익. 크래프톤 시가총액 15위 안에 들어가 있죠. 유가증권 시장에. 롯데정밀화학 이런 종목에서 캠트로스만 시가총액 3천억짜리. 나머지는 뭐 조단위 수십조 원. 위메이드 10월에만 200%. 이런 수익 다 잡아가셔야 돼. 이런 수익. 응? 롯데정밀화학의 오버슈팅 꼬리. 오버슈팅 꼬리의 차익 실현. 어때요? 거래량 거래대금 없이의 흐름. 응? 여기서 드디어 거래량 거래대금 다시 수반되고 상승 형태 확인형. 갭상승 이후에 음봉 전량 차익 실현. 이걸 왜 못해요? 조금 전에 올려드린 계좌 다 그렇게 수익이 나잖아요. 수익 확정 짓고. 하락장악 확인형 뜨면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고. 이거 9시간 교육이면 캔들 마스터 해버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돼서 방송 나오셔도 된다니까. 이 캔들 마스터만 해도. 다른 분들은 보세요. 응? 이것도 지금 또 이렇게 해놨어. 우리 직원분들 하여간에. 피곤해 진짜. 프로 의식이 없네. 응. 스타박사 선생님 8월 17일까지 만기. 응? 토마토 선생님. 이거 전부 이거 방송용 갖다 붙여놔서 그래. 방송용. 이게 주사 맞고 이거 담당하는 분이 오늘 쉬시거든요. 코로나19 2차 접종하고 몸이 좀 안 좋다고 월요일날 휴무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대체하실 인원이 이런 내용들을 다 인수인계가 받아져 있어야지. 말 한마디면 딱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간 관리자도 그렇고. 내부 얘기니까. 노트에 이거 적으신 거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수익 나시고 재밌어야 이런 공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요거 PDF 파일로 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볼펜으로 이 정도로 공부하시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지 마시고 수익 나시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계좌 수익까지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장중에 다시 한번 동영상 전략들 올려드릴 테니까 대형주에서 잘 잡아내시고 지금 전화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